안녕하세요.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작년 7월이죠. 2022년 7월쯤에 집을 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집 사지 마라. 이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집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집값이 쌀 때 사는 게 좋겠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다가 그 집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고 지금 현재 삶에서 조금 작은 행복을 느끼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죠. 남들은 모르겠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돈은 내가 빌리고 이자는 세입자가 낸다. 이런 인식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빚쟁이로 전락시켰습니다.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겪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곤경을 처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왜? 이제 감당 못할 물가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절대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투자해야 될 시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버티면 연끌한 사람들은 1년, 2년, 3년 버티면 집값이 다시 회복돼서 혹은 금리가 다시 내려가서 자신들의 삶이 좀 숨통이 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대를 안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죽으란 얘기냐? 절대 아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집 안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평생 동안 집 사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저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집을 사는 건 쉽지만 파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더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1000건 이하에다가 2000건, 2500건 됐다고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믿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못 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신 차리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미친 집값의 끝이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난리가 나 있습니다. 호가가 쉽게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 5년가량은 집 파는 게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집값이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무리하게 집을 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손절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 감당할 수 있는 재산, 내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지내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겁니다. 안 그랬다가는 인생이 어떻게 엉망이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조심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2023년 어떻게 될까요? 2023년에 터지는 이 경제위기 2023년이 아니라 24년이 될 수도 있고 25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뒤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건 뭐다?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2022년, 23년 기준금리를 올리고 경제위기가 24, 25를 겪게 되고 한국은 26, 27 정도를 겪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을 해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내려가 있는 시기는 2026년, 2027년쯤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군요. 집을 산다라고 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시기쯤에 사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건 없죠. 100%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요. 지금은 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할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돈을 빌릴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최대한 보유하고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정부가 쉽게 대응하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되려 개개인들이 각자 살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알고 살고 아끼고 소비를 줄이는 걸 보면 한심하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집 사고 언제 부자가 될 거냐라고 얘기하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뭐 SNS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보면 뭐 전부 다 해외여행 가서 우아한 곳에서 럭셔리한 식사를 하고 명품 시계에 아주 비싼 차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감사하고 고마울 뿐인 거죠. 소박하게 열심히 살아온 시민들이 앞으로 그 진가를 발휘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살아가면서 걱정만 해서는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희망찬 미래를 꿈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는 희망보다는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어쩌면 더 솔직한 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 갑작스러운 충격이 닥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네 삶이 충격으로 바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어려운 시기다. 꽤 충격적인 상황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동시에 위험한 상황이고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부의 재정도 안 좋은 상황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큰 대전환의 시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의 160%, 170%를 얘기하는 3천조가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불황이 되면 생계형 범죄가 폭증하고 잔인한 범죄들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그러한 엄청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밤거리를 나돌아다니지 않아야 되고 또 저축해야 되고 또 아끼고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최소 4, 5년간 벌어질 이 시기를 잘 견뎌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돈 없으면 집 사지 말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